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8시 54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의 흐름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지난주 후반 미증시는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말 동안은 특이 동향은 없었고요. 그러면 지수 확인해 보시죠.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0.15% 오르면서 2734.15포인트 정도 선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도 후반의 탄력이 어느 정도 좀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낙폭 만회하고 아주 소폭의 상승권으로 돌려놓으면서 거래 마쳤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오늘장에서도 좀 이어지면서 강보합권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합니다. 오늘 강보합권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르면 코스닥은 닷새 연속해서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0.2% 정도의 플러스권, 그래서 936.70포인트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막스권 상단까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모습 코스닥 지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에 장 마치고 나서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업무보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증시의 움직임이 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로는 또 현대차그룹 쪽에서도 로봇 관련된 사업에 박차를 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오후장에서 RS 오토메이션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흐름이 또 연장선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은 대체로 지난주 후반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럼 먼저 건자재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한국가구가 상한가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하임 INT, 한삼과 이제 같은 이 패밀리가 되면서 또 주목을 받았던 오하임 INT 레이드 가구입니다. 17% 정도의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고요. NX도 16% 정도, 덕신하우징 14% 정도의 갭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의 종목으로는 대림비엔코 있습니다. 오늘 추천이 나왔던 종목인데 대림비엔코가 6% 정도 오름세로 출발할 것 같고요. 이쪽이 도기 쪽인데 비슷하게 위생도기하는데 와토스코리아 보겠습니다. 와토스코리아도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비슷하네. 와토스코리아가 더 세네요. 13% 정도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현대 리바트라든지 그리고 좀 더 확장시켜보면은 이화공영이라든지 시공테크 이런 종목군들 벽산 하츠까지도 나란히 오름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홀딩스, 이건 산업 이쪽 벽지하는 쪽이라든지 이쪽도 나란히 강한 움직임, 한솔 홈데코까지도 대체로는 5% 넘게 갭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 볼 만한 종목군들로는요. 이쪽 로봇 쪽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RS 오토메이션은 한 8%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림 로봇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도 6%가량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건자재 쪽으로 매기가 쏠린 가운데서 이런 몇몇 로봇주들이 있고요. 또 그 전후로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보시면은 곡물 관련해서 사료, 비료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었죠. 한일 사료가 지난주 후반에 금요일에 상승 흐름이 좀 꺾였는데 오늘장 다시금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9%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현대 사료가 그동안에 닷새 연속해서 상한가 행진을 기록했었는데 오늘 거래 정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사료가 또 대체제 역할로 구상이 된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주 후반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이쪽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서 일동제약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일동제약은 잠잠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경구용 치료제 임상하고 상용화에 집중할 것이다. 회사 측에서 이런 발표를 내놓으면서 일동홀딩스가 오늘장에서는 더 강하네요. 홀딩스가 한 7%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일동제약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보합권 출발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다소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IT 섹터에서는 여전히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BH가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BH 3.6% 정도 오름세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BH도 신고가가 오늘 나오겠네요. 그리고 심택 같은 경우는 보합권 정도에서 약간은 좀
거의 기다리는 주춤하는 모습, 대덕전자도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가운데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쪽으로 오늘장 출발은 좀 더 탄력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도 바닥에서 슬슬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28일입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이번 주에 보시면은 3월은 4거래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4월 1일 시작됩니다. 오늘 장만 놓고 봤을 때 특이 일정, 특이 동향 있는 쪽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 하나 있습니다. 오랜만에 리츠 신규 상장이 있는데요. 코람코 더원 리츠라고 이 여의도에 있는 하나금융 투자 빌딩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업무 보고 인수위 쪽으로 있다는 것, 그리고 문 대통령하고 이 윤 당선인의 이 공식 첫 번째 만남이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워낙에 좀 여러 번의 좌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본장 흐름 보겠습니다. 양시장 동시효과와는 다르게 본장 시작하니까 힘이 빠져서요.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 전고래일 대비로는 0.52%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2700선 테스트 과정 여전하네요. 2715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5일 이동평균선 살짝 밑도는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구간이기는 한데요. 5일 이평선 부근에 딱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하락으로 전환돼서 현재는 0.3% 밀리고 있습니다. 931.90포인트, 930선 초반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너무 안 좋죠.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금요일에도 그랬는데 거래소부터 보시죠. 외국인 쪽 73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만만치 않게 파는데요. 현재 600억 정도의 매도 대응 나타나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개인만 소화하는데 1,334억 원 개인 쪽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 463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40억의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고 역시나 개인만이 소화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500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도 물량이 많아 보입니다. 거래소에서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도 우위로 현재는 900억 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425억 원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지수가 본장 시작하니까 하락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낙폭이 꽤나 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 가장 깊은 섹터가 섬유의복이네요. 2% 가깝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FNF가 이 업종 내에서 사이즈가 워낙에 커가지고 이 종목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시총 5조 넘는 종목이라서 그런지 오늘장 한 3%대 빠지는데 업종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급락 종목이 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섹터 1.2%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운송장비 섹터와 화학, 전기전자, 제조 순으로 약세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업종 하락은 아니고요. 버티는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종이목재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종이목재에는 몇몇 벽지 관련된 건자재 쪽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이 있죠. 이건산업이나 한솔홈데코나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현재 업종지수도 0.74%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 연동해서 움직이는 보험이라든지 통신 섹터 이쪽에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로는 나은 움직임이지만 그래도 대안이 될 만큼 강한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란히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가장 큰 낙폭은 네이버 2.5% 정도 하락하면서 3거래를 연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0일 이평선 이탈이 나오네요. 오늘 네이버 32만 5천 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1% 안팎의 하락 움직임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꺾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11거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9거래일입니다.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돼서 한 2% 정도 내려간 43만 원 부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많이 밀리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1% 안팎의 하락 움직임 정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좀 오를까 싶었는데 은행주들도 힘을 못 쓰긴 매한가지네요. KB금융도 1.6% 밀리고요. 카카오뱅크도 1% 정도 하락해서 지금 톱10이 다 안 좋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대체로 하락하는데 그나마 몇몇 제약바이오 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보합권이고요. 알테오젠 톱10은 아니지만 알테오젠 정도까지 보자면은 이 종목이 한 3% 정도 오르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나은 흐름입니다. 비율로 보자면은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1,400개가량 하락, 상승 종목은 700개 정도, 3분의 2 하락, 3분의 1 정도 오름세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특징주 포착하는 대로 이렇게 종을 쳐주실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부터 시작합니다. 네, 아침 이 광기 광풍으로 이야기 드렸던 건축,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한국 가구가 바로 이제 상한가 직행한 모습이고요. 그밖에 이제 후발주 이제 다음 종목들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NX 종목도 상당히 강합니다. 장 초반에 20%대 진행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17, 16%와 변동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림비에코 출발도 상당히 강했었죠. 6%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을 때 지금 자연과 환경이라는 이와 같은 종목들, 사실 지금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시공테크라든지 서부 T&D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사실 그 용산에 대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올랐던 종목들이고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했을 때는 하츠, 그리고 뭐 현대 리바트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따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솔 홈데코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목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건축 기자재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자재 쪽부터 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오늘 방산 섹터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방산 섹터 상당히 좀 강합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 3%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 상승, LIG 넥스원도 지금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빅텍이나 스페코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역시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양상인데요. 방산주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좀 무기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주가는 아직까지 뭐 고점이 어디라고는 뭐 예측할 수는 없고 추세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당분간은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이광무 전문가한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건축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좀 연속적으로 또 다른 종목들도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수건설이라든지 화신전공 그리고 동신건설 이와 같이 이제 건설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사실 대선 이후에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강했었죠. 오늘 현재 특수건설부터 해서 동신건설 움직임 좋고요. 범양건영 움직임 3%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부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해서 윤석열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분류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변동성에 대비해서는 지금은 아직 보합권에 근처에 있긴 하지만은 이와 같은 종목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보 디자인과 같은 건축 기자재이면서 또 건설주 섹터인 이 종목도 장 초반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화공영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후발 종목들도 상당히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범양건영, 광림 이와 같이 건축 기자재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건설 건자재 굉장히 좀 심도 깊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네, 유가가 그렇게 뭐 급등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추세적으로 리바운딩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소폭 상승했죠. 1% 좀 중반대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오늘 관련주는 소형주들, 중소형주, 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다들 약세지만은
S오일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S오일 지금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유가 관련주 대형주 좀 넓게 넓혀보면 SK이노베이션까지 볼 수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지금 보합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강세가 나타나고 주가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차트 흐름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아 보입니다. 뭐 실적 관련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가 관련해서 지금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S오일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서 역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가지고 뭐 실적 관련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바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오늘 특징적인 개별적 종목 중에서는요, 비보전 헬스케어가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량 유입이 대략 한 80만 주 정도에서 100만 주 미만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장 초반 때부터 해서 170만 주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지난주에 비보전, 그리고 비보전 헬스케어 내에서 지분에 대한 이 최대 주주 변동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보전 종목에 대한 비보전 헬스케어에 대한 지분 가치가 높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최대 주주 변동에 대한 이슈가 좀 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비보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 때부터 해서 신약 기대감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주가에 대한 향보는 사실 좀 다릅니다. 비보전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 움직임이 좀 제한된 모습이고요. 비보전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법 이익에 대한 개선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원주 전문가님 눌러주신 거죠? 네. 오늘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FNF가 오늘 뭐 급락으로 조금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상하이가 봉쇄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중국 관련주인 중국 포지션이 큰 FNF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역시 뭐 약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좀 급증하면서 중국 상하이도 봉쇄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실제로 상하이 포동 지역에는 1일서부터 4일까지 봉쇄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 관련 포지션이 큰 쪽은 좀 당분간은 조금 상황 지켜보면서 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봉쇄 얘기가 이미 나왔고, 이 중국에 있는 테슬라 공장도 가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다음 이광무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좀 개별 종목이긴 한 것 같긴 한데, 아이스크림 에듀 이같이 좀 영유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아가방 컴퍼니하고 제로투세븐을 좀 묶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특정한 뉴스는 없습니다. 보통 예상했을 때는 중국에서에 대한 인구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주말 사이 동안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최대 인구는 어디가 가장 높은가에 네. 대한 굳이 그걸 따지는 내용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때문에 다자녀 정책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혹시나 좀 이슈가 되어서 같이 움직였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가방 컴퍼니하고 제로투세븐이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영유아뿐만 아니라 이제 이 초등교육까지 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 에듀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장 초반에 빠르게 크게 15%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4%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원격 지원 교육에 대한 이제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재택교육 이와 같은 키워드로 움직이나 좀 생각해서 좀 봤는데, 캐리 소프트라든지 비상교육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비상교육까지 좀 움직임이 나오네요. 일단은 아이스크림 에듀가 좀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에 대한 신학기라든지 그리고 또 다자녀 정책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점에 대한 좀 참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 관련 주식 일부 주식들은 좀 굉장히 좀 강한데요. 네. 지금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LB 세미콘이 지금 8%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의 매수 추천 리포트도 나와서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던 APTC 같은 경우도 오늘 한 2.5% 강세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 세정업체인 코미코도 오늘 한 2.5%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종목별로 전부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개별적으로 좀 뉴스가 있거나 그동안의 상승 흐름을 조금 탔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저는 앞으로도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좀 빠지면은 저는 주가에 매수에 가담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우 전문가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유진 로봇이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와서 유진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유일 로보티스 상장되면서 좀 관심을 새롭게 받았거든요. 낙수에 효과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 로봇이 현재 지금 지난 금요일장에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지난주 금요일날 윗꼬리가 나온 위치까지 해서 다시 또 회복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유일 로보티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현재 거래량이 빠르게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사실 이 자리에서 유일 로보티스에 대한 포인트도 좀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일 로보티스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오전장 중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급증했었고요. 이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좀 변동성을 좀 더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로보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후발 종목으로 따라온다라면은 유일 로보토스 그리고 유진 로봇이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코람코 더원리츠 오늘 출발 흐름만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417310입니다. 코람코 더원리츠 이 종목이 리츠니까 5,000원 출발이고요. 시가가 이것 위에서는 형성이 됐는데 뭐 이렇다게 공모청약 들어가신 분들 크게 수익 내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현재 시가 기준가 대비로도 2%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380원권 기록하고 있는데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 종목이 배당이 한 6%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리츠치고는 꽤나 높은 공모청약 경쟁률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종목군들 정리해드리자면은 건자재 쪽 오늘 건설 건자재 굉장히 비중 있게 이광무 전문가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방산 개별주로는 비보존이 있었고요. 유가하고 또 중국의 상하이 봉쇄 관련된 종목 좀 봤습니다. 영유아 그리고 반도체 로봇 관련된 종목 이렇게 10분 동안 빠르게 좀 훑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투자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먼저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는 쪽은 이 국토부 업무보고와 관련된 종목군들 이 재건축 이 재개발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건설 건자재 쪽 워낙에 좀 강한데요. 아침에 광기광풍에서도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지금 시세를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일단은 한국 가구가 대장주 역할에서 상한가에 아직도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지금 장 후반대까지도 상한가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다른 건축 기자재 종목들이 변동성을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등주 역할에서도 종목이 NX 종목이 가장 이등주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지금 20%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에 대한 매물 테스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침에 포인트 이 건축 기자재 종목들을 좀 나열해서 이야기 드렸던 점이 대부분의 시초가 출발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다음 매물대를 준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물량 소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후에도 이평선을 돌파해서 거래량이 좀 크게 유입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상승폭이 좀 다른 종목보다는 좀 크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 포인트를 잡긴 했었지만은 사실 지난주에서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힌트를 많이 드렸지만은 아직 인수위에서 특히나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특정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낮추고 그리고 앞으로 이 조합에 대한 이 구성을 좀 다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될 거라 보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한 이제 발표가 나온다라면 또 한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움직였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회자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로 매매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을 다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기본적인 종목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X가 있고요. 현대 리바트 그리고 대림 비엔코 이와 같은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때부터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 벽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지금 덕산 하우징이라든지 이 종목은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었죠. 네, 덕산 하우징이라 덕신 하우징, 네. 덕신 하우징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을 단타로 끝내실 게 아니라 이 정권 바뀔 때 즈음에 이슈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올 테니까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양시장을 합해서 거래대금 1위가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일동제약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고 요즘 들어서 워낙에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뉴스 하나 나와도 자금이 확 쏠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안랩도 보셨을 테지만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고는 합니다. 일동제약 현재 거래대금이 2,200억 정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였지만 오늘 장 초반에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는 힘이 빠져서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모멘텀 가진 종목이고요. 그 밖에도 오늘 파맵신이 강합니다. 파맵신 1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특별하게 뭐 뉴스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삼화제약 또한 10%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몇몇의 주가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오늘 좋네요. 한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은 개별 뉴스가 있는데 중국의 치료제약이라는 업체와 함께 이 펩트론이 만든 표적 항암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이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기술 검증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 했다는 건 아니고 그 이전 단계가 완료됐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워낙에 또 투심도 안 좋기도 했었고 많이 소외됐었는데 이제는 좀 관심 가져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최현재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오늘 일동제약이 금요일 날 상한가였는데 오늘 뭐 강세로 갔다가도 지금 약세를 좀 돌아선 모습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삼화제약이 오늘 강세, 그 다음에 파맵신도 지금 뭐 굉장히 강세. 전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일동제약은 경경 코로나 치료제 이런 어떤 재료를 갖고 있고 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개별적으로 재료 뉴스 플로우 있는 것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그러나 역시 제약바이오는 접근하실 때 이제는 뭐 이렇게 일회성 재료 이런 거 물론 따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리스크도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실적 나오는 제약바이오 CMO 관련해서 보거나 아니면 뭐 SK바이오팜 실적 4분기 잘 나왔으니까 1분기도 잘 나올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적은 나와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그러나 역시 뭐 저는 실적 나오는 쪽으로는 계속 집중해보자. SK바이오팜, HK노에는 뭐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컨디션 관련 매출이 그동안에는 워낙 안 좋았는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고 뭐 바이넥스도 CMO 관련해서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실적 나오는 거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강우 전문가님은 건설 건전지 쪽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확장시켜서 페인트 시멘트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이게 되면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주택 새롭게 또 구성하다 보면 페인트 수요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다시 한번 경기가 좋아진다라면은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인테리어에 대한 수정이 상당히 좀 또 하나의 트렌드로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페인트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좀 부담스러운 요인도 있습니다. 유가 상승 때문에 이 페인트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 부담이 좀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가운데서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 로봇이 또 들썩이네요. 유진 로봇은 한 10% 이상 오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하지 않고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에 주목받았던 RS 오토메이션 이 종목이 7% 정도 상승하는데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 현재 시세 정적 VI 발동됐네요. 오늘은 이 종목이 가장 로봇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탄력적이고요. 15%의 상승, 신고가 리스트에 지금 로봇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따라갈까? 지금이라도 포트에 로봇 종목 하나 담아볼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최현재 전문가님? 네, RS 오토메이션은 금요일날 상한가 기록했는데 공장 자동화 그쪽으로 지금 돼 있는 업체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이 뭐그 상승했다가 잠시 이제 뭐 매물성화 과정 겪은 다음에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유진 로봇이 오늘 굉장히 강하고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로보도 지금 한 3%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브리봇도 지금 약세로 출발했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모두 한 1%대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현대그룹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삼성, 현대차그룹 좀 관련해서 계속 종목을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 올해 내 상반기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테마가 뭐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로봇 관련주들 저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적 다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실적 역시 나오는 거는 에브리봇밖에 없다. 에브리봇이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는 뭐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뭐 보는 것보다 역시 실적 관련해서 좀 괜찮은 에브리봇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원전 보겠습니다. 원전도 꿋꿋하게 지금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광큐강풍 추천주가 우진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서전기전도 지금 한 5%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많이 눈에 띄는 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 대비로 상당히 좋은 종목군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강무 전문가. 네, 일단은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은 서전기전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우진 종목도 움직임이 괜찮고, 다만 이제 큰 움직임이 보통 있었던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이 윤석열 인수위를 통해서 과거 정부와 좀 달라지는 점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이야기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말 동안에 뉴스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못 박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이 때문에 탈원전이 아닌 이제 친원전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당연히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추이는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전 KPS가 지금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높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이 종목들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상당히 좀 몇 차례 정도 크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면은 보성파워텍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이제 박스권 돌파에 대한 부분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진 종목을 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와서 이제 박스권을 새롭게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이라서 이 종목에 대한 추이를 좀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일진파워라든지 그 밖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변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콘텐츠 이쪽 비인플레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인기를 구가하던 종목군들이 대체로는 약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급락이 나오는데요. 11% 정도까지 밀립니다. 특이 동향이라든지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자이언트 스텝 현재는 11% 정도의 큰 폭의 하락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이 메타버스가 다 밀리나 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부 종목군들은 오히려 플러스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MP는 지금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넥스트는 2% 정도 빠지고 있고요.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도 주가 힙이 엇갈리는데 위즈익 스튜디오도 한 3% 넘게 하락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그리고 또 주 중반에 이 게임 섹터는 워낙에 개별적인 뉴스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늘은 게임도 전반적으로는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룽투코리아, 넥슨GT, 펄어비스 나란히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 콘텐츠 이쪽 종목군들이 오늘 약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일단은 특별히 뉴스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락하고 있고, 지금 맥스트나 덱스터 이런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 컨텐츠 관련주들이 특히 약하고요. 그나마 하드웨어 관련 쪽에는 선익 시스템은 오늘 그래도 한 1% 좀 넘게 상승하고 있고,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박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추후에 좀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가 지금 좀 약한데, 역시 시장의 관심이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봇이나 그 다음에 건자재 관련 뭐 이쪽으로 좀 시장의 매기도 쏠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한 발짝 이쪽으로 좀 소외받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러나 이제 뭐 지금 저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는 그만 급락하는 거는 실적이 안 나와서 급락해서 뭐 사는 것도 저는 좀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실적이 그 실적보다는 역시 신작 모멘텀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신작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뭐 이런 쪽으로는 빠지면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장 초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양쪽 지수는 여전히 0.5% 안팎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